자, 오늘은 1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제가 그 지난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던 종목들이 좀 올라오죠, 그죠?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예. 어, 그래서 저희 방송을 아마 들으시면은 네, 앞으로 투자할 종목군들에 대한 힌트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제가 그 이번 시장 우리 새 정부 들어서 장이 급등하고 거기에 그 반도체주와 자동차가 이끌었고요. 물론 그 이외에도 뭐 조선이라든지 전력기기라든지 뭐 테마주들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었지만은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반도체랑 자동차 갈 것 같다고. 그래서 우리 포트에 넣어놓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 종목들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많이 올랐죠, 그죠? 예. 그럼 지금 시점에서 이제 지수가 5천이란 말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뭘 투자할까? 시장이 여기서 많이 왔다. 그래서 부담스럽다. 밀린다. 그럼 밀리면 꺾이나? 이거거든요. 꺾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직 패턴도 갖추지 않았고 잘 가다가 많이 왔다고 그냥 장이 죽어버린다?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그 여파들이 계속 잔파동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온 애들은 밸류가 높아져서 부담스럽기 때문에 당연히 더 사기는 어려울 거고 탄력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밀렸다 올랐다 이거 할 거고요. 그럼 그 자리를 메꿔주는 새로운 종목군들을 찾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시장은 상대적으로 지금 돈이 반도체에다 많이 쏠렸고 이번에 현대차에다 많이 쏠렸고 스페이스X 관련된 뭐 우주항공 테마라든지 방산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 많이 올랐단 말입니다. 물론 아직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밸류가 이제는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럼 그쪽이 어느 정도 많이 올라서 나중에 쉬게 되면 네, 뭐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쉬게 되면 그 자리를 메꿔주는 상대적 못 갔던 종목군들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게 되거나 혹은 앞으로 기대감 있는 새로운 어떤 테마들, 이슈들 찾아서 시장에 돈은 움직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찾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어렵잖아요. 예, 저도 뭐 매일장을 보고 있어도 제가 선호하는 업종들에 아무래도 좀 많이 꽂히고 그 이외의 업종은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저도 매일매일 노력하고 찾고 있고 뉴스 보고 하고 있으니까 네, 이 보시고 뭐, 좀 종목들이 괜찮다 싶은 거는 제가 다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아, 그리고 그 만약에 실전 사고팔고 매매에 좀 실제로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분들은 제가 그 엔스탁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화면 보시면 밴드 네이버 밴드의 엔스탁 공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130분 정도 계시죠? 그래서 여기에 찾아서 오셔가지고 그냥 가입하시면 되거든요. 예, 다 무료입니다. 들어갔다 나갔다 그냥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가입하시면 여기 공지 코너에 한번 눌러 보시면 유안타 증권하고 저희가 또 하고 있는 그게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포트폴리오가 운용되는데 새로운 종목군들이 나올 때 거기에다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중기 마인드로 넣었는데 앞으로 차츰차츰 조금 좀 빠른 마인드로도 이게 섞어서 넣을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참고하셔서 그냥 저보다 같거나 낮게만 투자하시면 예, 수익이 날 수 있게끔 좀 좋은 타이밍을 잡아서 계속 매매 이렇게 꾸려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종목 찾고 뭐 하고가 좀 힘드시니까 바쁘시니까 제가 대신해서 후보군들을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직접 조사해 보시고 괜찮네 싶으면 투자 결정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같이 하는 투자, 함께 하는 투자가 되도록 이렇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면 지금은 조금 느린 종목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돼 있지만은 너무 느린 거는 보고 네, 익절을 하거나 교체하거나 시도하면서 조금 조율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보다 가끔은 낮게만 사세요. 그러면 저보다 더 먹을 테니까. 네. 오늘 해드릴 코멘트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웬만하면 시장은 뭔가 발생했을 때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장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이상한 신호, 뭔가 좀 조심해야 될 신호 이런 게 나왔을 때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뭐 많이 갔다고 차익 매물 나온다고 그걸 나쁘다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현대차 그룹주가 아침부터 프리마켓에서 불 붙었다가 장중에 이제 반락해갖고 마이너스 갔다가 지금 난리 불수 치고 있잖아요. 차익 매물 한번 나오면서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서 시장도 지금 출렁거렸단 말입니다. 그죠? 출렁거렸는데 이게 출렁거려서 밀렸다 칩시다. 밀려서 5일선 깨지면 이게 끝난 겁니까? 기술적으로 그게 아니거든요. 예,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걸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을 할 때,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떨어질 때 그냥 꼭지 찍었다고 바로 내려꽂지 않습니다. 예.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오면 아파트 값이 등락하면서 정체를 보입니다. 그 이후에 뭐 추세에 따라서 하락을 하거나 경기에 따라서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쉬었다가 또 달리거나 이런 양상을 보일 거 아닙니까? 증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마무시한 돈으로 이만큼 끌어올렸는데 이게 갑자기 큰 손들이 이만큼 들어가 있는데 누구 좋으라고 갖다 내려꽂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지들도 팔 시간을 주고 그다음에 조정받거나 이런 양상을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들이 나오면 제가 짚어보는 건데 지금은 그런 신호가 없습니다. 차익 매물 나올 수 있을지언정 그런 신호들이 지금 나온 건 없다. 많이 가서 부담스러운 거지 끝난 거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은 뭔가 부담스럽지 않은 종목을 찾아서 계속 트레이딩을 이어간다라는 전략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급을 한번 보니까 수급으로 보더라도 지금 크게 아직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이건 나중에 있으면 이야기 드릴게요. 굳이 뭐 계속 이야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예, 별로 없고 얘도 뭐 크게 그거 없고 파생 쪽은 지금 수량으로 요 보시면은 예, 다시 중립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순매수였거든요. 중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건 좀 변화죠, 그죠? 변화입니다. 현물 쪽은 아직 매도 기조로 돈 게 아닙니다. 현물은 사고 팔고가 되고 있는데 지금 매도를 계속 외국인이 치면서 외국인이 지수 주도하는데 외국인 매도 많이 치면서 시장이 꺾인다는 신호를 준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보면 선물은 약간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이걸 갖고 과민 반응할 필요는 없는데 이래봐야 외국인은 매도 누적으로 하방으로 놀리는 게 아니거든요. 최소한 그냥 적극적으로 매수하던 그 시장에서는 약간 한 발 뺐다라는 개념 정도로 그러니까 좀 쉬어갈 수 있다는 정도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예, 그 정도 보고요. 선물이 저 정도면 그럼 지수는 좀 무거워진다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예, 지수는 자꾸 올리기엔 좀 부담스러워지는 그 구간에 슬슬 이제 올라고 하는 거고 5천 가까워서 그러나 그리고 대신에 이제 종목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정받고 그 자리를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정받으면 그리고 현대차가 조정받으면 시장은 마이너스 갈 겁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시총 비중이 크니까 그죠? 지금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이것만 봐도 한 35%가 되죠. 35% 되는데 거기다가 삼성전자 우선주가 들어가면 37%가 됩니다. 거기다가 현대차가 들어가면 네, 40%가 되죠. 삼전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딱 낑기면은 그냥 시장에서 거의 과반까지 안 되지만 거의 반 가까이 차지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쉬어버리면 시장은 밀리겠지. 지수가 밀리더라도 이쪽에서 지금 지수를 많이 끌어올리면서 밸류를 고밸류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럼 상대적으로 그동안 돈이 안 들어가면서 소외된 종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종목군들이 순환 돌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삼성과 하이닉스, 현대차가 조정받는다 치더라도 바로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등락으로 아마 갈 겁니다. 부담스럽다 그럼 밀린다 그러면은 이건 하락 일방 하락이 아니라 들락날락 이 개념을 일단 받아들여야 돼서 참고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지수 많이 왔다 선물 쪽에서 누적 매매가 약간 순매도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럼 뭔가 변화 일어나네 그럼 지수는 더 많이 가기가 자꾸 좀 약간 부담스러워진다는 거네 하지만 끝은 아니다 끝은 아닌데 그러면 시장에서 이렇게 만약에 좀 많이 갔던 애들이 쉬어간다면 그 자리 메꿔주는 다른 애들이 또 나올 거고 돈이 골로 또 움직일 거고 그래서 순환인 돌 가능성이 생긴다 예 그래서 오늘 보면 현대차 로봇이 아침에 급등했다가 반락하고 막 난리 부르치면서 그 자리 누가 메꿨습니까? 스페이스X 관련된 우주항공 테마주들 올랐죠, 그죠? 예, 그런 격입니다. 그런 격. 시장에서 돈이 그렇게 움직인다고요. 바로 확 빠져버리는 게 아니거든.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다른 이제 종목군들 재료가 또 있는 종목군들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방송에서 뭐라고 그걸 했냐면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 종목 중에 한번 보시죠. 네, 이거 보면 이거 이야기야. 삼성전자가 지금 만약에 부담스러워진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어떤 양상을 보일 거냐면 아마 이쪽으로 다시 들어올 겁니다. 이쪽으로. 예, 이쪽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부담스럽다면 제가 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확정짓는 게 아니잖아요. 얘가 만약에 무거워진다라는 게 반영되려면 여기서 올망졸망하다가 깨지고 이 밑에 노란색 동그라미 쪽으로 밀릴 거라고. 예. 밀릴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얘는 올라오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놓을 겁니다. 예, 그러면서 여기서 치고받고 하겠지. 예? 그러니까 쉽게 죽진 않아요. 쉽게 죽진 않는다. 이거는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신규로 매수하는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꼭 사고 싶은데 매수 타이밍 지금 사도 될까요? 이틀 눌렀는데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지금
저 같으면은 이틀 눌렀다 5일상 안 깼다 단기 매수 들어가고 올라오면 단타 치겠다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렇게 이제 밸류 부담이나 뭐 전체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구간 삼성전자가 900조 가고 뭐 이런 구간에서는 여기서는 신규로 여기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말씀드렸던 대로 밑에 노란색 동그라미 요 구간이나 테스트하는 거 보고 매수 여부를 다시 조정해서 아마 타이밍 잡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왜냐면 이미 이제 놓친 거잖아 이거는 삼성전자 이미 늦었고 놓친 거잖아요. 신규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여기서 몇 푼 더 먹는다고 하기보다는 조정을 기다려 보는 거죠. 안 주면 어쩔 수 없고 이해되시죠? 그림 개념. 삼성전자의 이 차트에서는 얘가 만약에 쉴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에는 이 구간으로 들어올 거다. 이 구간 들어오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치고받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쉰다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다음에 계속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리고 맞나?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이야기했던 종목 중에서 요게 있습니다. SK텔레콤. 네, 그쵸? 네, 이거 방송 이야기했잖아. 엔트로픽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됐고 해가지고 저 개인정보 유출 관련돼서 작년에 이미 주가 못 감으로써 시장이 날아갔는데 얘는 못 가고 그냥 반영된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면은 네 오히려 엔트로픽이라는 그 IPO를 앞둔 투자에 대한 가치가 부각될 수 있지 않냐. 왜냐면 미래에셋증권도 미래에셋증권도 요거 그때 스페이스X 투자했다고 그 평가 금액이 얼마더라? 천조에 뭐 1조 대 정도 뭐 평가가 예상된다고 2천억 투자해가지고 1조 이상을 미래에셋증권이 벌었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 때문에 지금 주가가 저렇게 튀었거든요. 응? 그 튀었는데 얘는 시총이 13조 지금 13조거든요. 설명을 너무 길어하는데 넘어갈까요? 상대적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네, 미래에셋증권의 시총이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17조입니다. 17조인데 뭐 올라서 17조지만 어쨌든 밑에서부터 튀어서 17조가 된 거고 SK텔레콤은 지금 이제 10% 올랐습니다. 이번에 10% 정도 올랐는데 10% 오르기 전이라면 12조 정도가 돼요. 시총이 12조 정도 되는 시총인데 얘가 한 4조 정도 그 투자 수익 가능성을 이야기하거든요. 2조에서 4조. 네. 그 감안하면 지금 이 10% 지금 올라온 거는 아직까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급등했기 때문에 여기서 추격하라는 이야기는 못 합니다. 왜냐면 저 같아도 지금 이런 해서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거 추격 안 하거든요. 대신에 조정받을 때는 분할 매수죠. 아직 더 갈 수 있냐 그러면 저는 아직은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저는 이미 지난주에 사라고 했고 포트에도 넣어드렸고 예 그죠 예 회원님들한테 저희 밴드에도 다 이야기했고 다 했습니다. 유튜브에도 방송을 이미 지난주에 했고 지난주 샀으면 됐잖아. 그쵸? 이미 그 이후 올랐잖아. 근데 지금도 못 사는데 지금 사고 싶은데 어떻게 되냐 지금도 사도 되느냐 물어보신다고 하면 저는 무식하면 그냥 지금 사도 된다. 무식하게 대응하면 그냥 지금 사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굳이 방법을 이야기하자면 지금 연속적으로 6일인가 6일 올랐잖아요. 그리고 또 시세 한 이틀 뽑았고 그러니까 물론 아직 들어갈 거리가 있다고 보니까 이제 매수 쪽인데 눌러줄 때 분할 조정받을 때 분할로 이렇게 깔아놓고 매수하면 부담이 없지 않냐 이 이야기죠. 그리고 제가 또 유튜브 방송에서 지난주에 또 이야기했던 종목이 또 페노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쵸? 이야기했잖아. 예. 올라오잖아요. 됐죠? 네. 이번 그러면 지금 저희는 지난번에는 급등했을 때 단기로는 안 팔았거든요. 회원님들한테. 중장기는 그냥 홀딩이지만 단기로는 지난번 급등해서 팔았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일단 팔지 말자 했습니다. 여튼 그렇다. 예, 여튼 그렇다. 그리고 지금 제가 그 저희 동네에 멤버가 있습니다. 멤버. 네. 남자 3명이 모여가지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예? 골프 치는 거 아니면 뭐 할 게 없잖아요. 술 먹는 거 아니면 골프 치는 거 아니면 뭐 합니까? 그래서 저희는 근데 제가 골프를 안 쳐요. 네. 골프를 칠 시간이 없다 하면 핑계이기도 하지만 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치거든요. 안 치는데 뭐라 해야 될까? 만나면 이제 수다를 뜨는데 수다를 한 3시간 뜹니다. 한 2-3시간? 대단하죠? 제 멤버가 예. 한 분이 술을 안 드시기 때문에 술자리로 그렇게 가지는 못하고 그냥 커피숍에서 이제 한 2-3시간을 있거든요. 대단합니다, 정말.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저도 이야기하고 또 업계에 계시는 분이 또 자동차 업계에 계시는 분이 계셔갖고 이야기하고 또 금융 쪽에 계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세 명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면은 그러면 이제 제가 제일 막내니까 형들 그러면 다음에는 이거를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의논했던 내용들이 기가 막히게 다음에 영향을 미치고 시장이 영향을 받고 이런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어제 엊그저께 이야기했던 내용, 일요일 날 이야기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자동차 로봇이 이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업계에 계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러면 형 그러면 이거 이제는 결국 배터리 이제 전고체밖에 안 간 게 없지 않나?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전고체 이야기했는데 이번 주에 지금 뭐 달립니까? 물론 에코프로도 달리지만은 삼성 SDI가 또 올라가거든요. 네, 삼성 SDI. 근데 삼성 SDI는 올해는 돈을 못 벌어요. 전망을 보면 삼성 SDI는 올해 적자 전망입니다. 그리고 작년 4분기 영업 적자가 한 4천억인가? 예, 어마무시하죠, 그죠? 돈 계속 까먹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삼성 SDI는 자동차에 지금 뭔가 배터리를 배터리를 지금 공급하는 걸로 실적을 막내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다른 업체들은 자동차 사업 배터리 공급하면서 전기차에 막 배터리 공급하면서 적극적으로 좀 하잖아. 삼성 SDI는 벤츠하고 뭐 몇 군데 하고 많이 안 하거든요.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대신에 이제 얘는 다음 걸 계속 준비하고 있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어가지고 SDI가 전고체에 27년도에 지금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27년도에 그래서 2027년도 가장 먼저 이야기가 나오고 뭐 그런 근래 뉴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 준비하고서 SDI는 있다. 그래서 이거가 되면 지금 로봇도 지금 우리 현대차 관련주 급등했던 거 보면 얘네들 현대차 로봇으로 돈 법니까 지금? 못 벌어요. 2028년도부터 양산이라잖아. 그리고 지금 로봇 테마주도 올라가는 것들 실적 흑자나는 애들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급등하는 애들 중에 실적이 제대로 많이 나오는 애들 있냐고.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도 없는데 지금 주가가 지금 세스에서 현대차에 버스턴 다이나믹 로봇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희망을 줬기 때문에 지금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격에서 보면은 로봇의 지금 구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게 뭐냐면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원래. 이야기 저희 많이 했고.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어떤 상용화 시점 이제는 한번 생각해 볼 때 됐잖아요. 2027년도부터 나온다 하니까 28년도 것도 저렇게 날아가는데 27년도에 나오는 이게 만약에 파장을 일으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다른 배터리 회사들은 대체적으로 좀 주가가 윗단이에요. LG 엔솔 같은 경우 얘는 크게 밀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SDI 같은 경우는 작살을 난 거 아닙니까 지금 에코프로처럼 작살난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상대적으로 밸류 부담이 적어. 네, 그래도 뭐 PBR 1.1배, 2배 정도 되니까. 근데 이제 이런 애들은 중장기 투자로 봐야 되겠죠. 근데 이슈가 지금 일단 내년으로 기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바닥에서 핫하게 좀 이렇게 튀어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SDI 같은 경우 투자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감수를 좀 해야 됩니다. 왜? 희망이 있는 건 맞는데 가격도 낮은 것도 맞고 근데 지금은 올해는 돈을 못 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혹시 이제 다른 업체들 도요타 같은 경우도 지금 전고체 배터리 내놓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탑재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이 경쟁사들의 속도하고 뭐 상용화 시점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으니까 향후 상황에 따라서 좀 요동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런 부분. 그렇고 그래서 SDI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관심은 가져야 된다 본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은 감수를 좀 해야 된다. 감수 좀 해야 되고 그래서 한 번에 다 산다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 일부 사놓고 또 혹시나 이제 또 많이 빠지면 또 더 사거나 뭐 이런 여지가 좀 있어야 된다 생각이고 그리고 얘는 시간 투자를 좀 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뭐 미리 반영해서 다 올라가 버리면 다행이지만 이게 만약에 뭐 축축 늘어지면은 묶여 있어야 되잖아. 돈도 못 버는데. 그쵸?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국 단자를 제가 이제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 단자 같은 경우는 아마 리포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꾸준하고 안정적이고 뭐 재무제표도 괜찮고 저평가고 다 아마 괜찮으실 겁니다. 다만 이제 이 종목은 과거 수급을 봤을 때 수급이 활발하게 들어오는 주식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평가고 다 좋은데 좀 약간 느긋한 시각으로 봐야 되는 종목인데 지금 마침 차트가 이제 N자로 저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은 좀 탄력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차트는 이쁘지만 예, 약간 느긋하게 봐야 됩니다. 예, 느긋한 시각으로 가야 된다. 그럼 지금 없는 사람들은 사도 됩니까? 물어보신다고 하면 저는 사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여기서 기술적으로는 원래 매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 주황색하고 까만색이 벌어질 때 요 사이에 조종시 매수 들어가는 게 첫 번째 저가 매수고요. 두 번째 저가 매수는 여기가 두 번째 저가 매수입니다. 요 얇은 거하고 요 주황색 사이에 들어왔을 때 분할 매수 들어가는 거. 예, 요 동그라미 구간이 되겠죠? 예. 근데 이거를 넘어서 만약에 조종이 이렇게 들어오잖아. 만약에 심하게 이걸 깨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좀 종목이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지금 이렇게 움직였다면 여기서는 담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 노란색 첫 번째 위에 노란색 담그고 올라가야 된다고. 이게 탄력을 받으려면. 근데 만약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거 깨면서 이게 처지는 게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종목이 좀 느리게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그럴 때는 지금 우리는 밑에 사가지고 한 10% 먹었어요. 한국 단자를 포트에 넣어놨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그쵸? 10% 정도 먹었는데 만약에 회원님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모자 안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 위에 사면 가격이 높은 가격에 사는 데다가 혹시 잘못되면 늘어지잖아. 그래서 매수 방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에 반, 아래 반. 예, 이게 무난합니다. 들어갈 때. 이 밑에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제 생각에 그 밑에 들어가는 거는 차트가 꺾이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망가지는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밑에까지 가면 이거는 그냥 박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근데 박스로 가기에는 밸류에이션이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샀는데 물려버리면 그냥 오를 때까지 기다리세요. 왜냐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기다리면 다시 올라올 주식입니다. 위험한 주식이 아니니까. 제가 생각할 때 위험한 주식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판단이고요. 물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몇몇 종목군들이 다 뭐라 해야 될까 뭐 10%씩 요즘에 막 급등하는 테마들이 있는 판에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 좀 부실해 보일 수도 있지만 상관없습니다. 저는 뭐 제가 하는 주식은 다 이런 주식이니까 예, 핫한 거는 핫한 만큼 나중에 마지막에 배틀 각오도 해야 되고 또 뭐 그 나름대로의 또 리스크도 있는 거고 많이 먹을 만큼 그만큼 위험도도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뭐 사실 좀 안전하게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좀 가는 편이라서 예, 저는 이렇게 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몇몇 종목 중에 아직 안 간 게 또 있거든요. 아니면 갈 것 같은데 이제 슬슬 시동 걸려고 한다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포트에는 이미 넣어놨으니까 회원님들은 아실 테니까 움직이고 난 다음에 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편입한 게 이걸 넣었어요. 유안타 포트에 예, 유안타 증권에 저희 엔스탁 구독 서비스 하시면 종목을 지금 하나씩 넣고 있다 했잖아요. 근데 넣고 있는데 포트이기 때문에 계속 추천할 수는 없고 이제 포트를 느긋하게 보면서 하나씩 좀 있을 때 넣고 이러거든요. 근데 오늘 이거 넣었단 말입니다. 한글로 컴퓨터.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은 약간 성장 주격으로 탄력을 받는 주식인데 부담스러울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이거는 저평가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안정형 저평가 전통주 뭐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과거 대비 지금 그 한큰 같은 거 보시면 과거 대비 자산 가치가 일단 자산이 좀 올라온 데다가 그러니까 지금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자본이 한 5천억 정도 돼요. 순자본이 3천억대 정도 되니까. 예. 근데 시총이 5,600억이면 그렇게 막 부담스럽게 밸류에이션이 붙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차트는 지금 보면 지금 조종기죠. 얘는 조종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2,200에서 5,000 포인트가 다 오는데 얘는 지금 작년 한번 반짝했다가 다 뱉고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잖아요. 그 PBR은 지금 연결 기준으로는 1배 좀 넘고 예 그리고 저기 개별 기준으로는 한 1.6배 정도 됩니다. 예, 그런 정도 위치에 있는 밸류에이션인데 최근 그 AI 얘도 AI 테마랑 엮여 있는 게 좀 있고 또 주가가 AI 이슈라든지 아니면 어 저기 지금 실적 전망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기대치 실적 전망처럼만 나온다고 하면 다시 까만선을 돌파하고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편집을 해봤어요. 예, 요거는 성장 주격이기 때문에
좀 많이 사기에는 그러니까 안정형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기엔 좀 그렇고 조금만 사갖고 이건 포트에 그냥 구색으로 성장주 하나 넣어놓고 그냥 여유 있게 두고 보자 이런 마인드로 가기에는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판단해봤습니다. 포트라는 게 구성되어 있으면 한 개 잘못된다고 한 개 느리다고 해서 계좌 자체가 뭐 그렇게 부담스러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억을 투자하는데 천 해가고 10개를 딱 넣어놨는데 한 개 못 간다고 해서 계좌가 죽는 게 아니잖아. 그죠? 다른 것들이 또 나름대로 제대로 투자했으면 또 움직이는 게 있을 거니까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투자할 때 이런 흥미진진한 것들도 하나씩 넣어주면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한컴 같은 경우 지금 간단하게 그 기술적으로 하고 뭐 밸류 이런 거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다른 어떤 내용들이 좀 있어요. 제 남들 판단한 내용들이 그게 먹힌다고 하면 시세가 한번 뿜어져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종목들 중에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넣은 게 아니야. 나는 저도 경력이 20년 넘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고민하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욕 안 먹으려고 하면서 이게 뭘 넣는 거잖아요. 지금 물려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그런 것들도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넣은 거야. 그래서 너무 리스크가 있는 건 좀 리스크 있다고 이야기할 테니까 그 참고해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종목이 일단 주어지면 그거를 제 나름대로 선별한 거니까 거기서 뭐 바로 막 쏘고 이러지 마시고 저를 진짜 믿으면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얘 이거 추천했네 이거 포트페니아 했네 그럼 난 조사해볼까 오늘 집에 가서 조사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또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식 투자도 그냥 단순 테마 차트 그냥 단순 차트 매매 이게 아니라 근거 있는 투자가 되자이고요. 그렇게 하면 좀 투자를 할 때 신뢰가 좀 있는 거니까 흥미진진하지 않겠습니까? 노력해서 고른 종목이 시세가 나오면 다음에도 또 그런 노력으로 종목을 뽑을 수가 있는 거니까. 차트는 어떤 때는 맞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틀릴 때도 있잖아요. 저도 차티스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좀 그런 걸 느끼거든요. 해보고 아니면 손절 뭐 이런 개념이 좀 있기 때문에 차트 매매는 추천할 때 해보고 아니면 손절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 그런 종목을 추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중하게 하고 있으니까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른 종목군들도 시세 나오면 또 이야기 드리겠고 또 종목 새로운 거 발굴되면 또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